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한 종목이나 의견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은 아닌데 상당히 좀 대응하기가 어렵죠.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컸을 때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시장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을 할 때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다. 아니면 이 최근은 뭐 몇 달 전에 2차전지 소재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적이 있었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이렇게 특정 종목들만 올라가면서 지수가 또 상승을 할 때 특정 섹터만 또 좋았을 때에 또 시장이 좀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특정 섹터가 굉장히 강한 것도 아니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이런 시장도 아닙니다만 이 시장의 대응은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특정 종목을 어떤 종목들을 굉장히 좀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더라도 그 종목이 사실 좀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이게 거래 대금이 좀 낮다라는 게 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하는데 우선 지수만 놓고 보면 2,550포인트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승하는 날이 코스피 같은 경우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를 놓고 보면 많이 오르지를 못했거든요. 지수의 변동성은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8월 한 20일경부터는 본다라면 거래 대금이 10조 원 미만인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10조 원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사든지 팔든지 어느 쪽이든지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했다라면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지금 시장은 사거나 팔거나 보다는 좀 보유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보유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별한 움직임을 좀 제한적으로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섹터별로 좀 특정 섹터들로만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섹터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짧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미국 시장도 사실은 좀 조금이라도 상승을 한다라면 거기에 대고 사실 그대로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금리 인상 우려감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죠. 어젯밤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죠. 86달러를 WTI 기준으로 살짝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 물론 이제 사우디가 아람코에 대한 주가 관리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유가 감산을 좀 더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습니다만
그 모습보다 더 힘든 게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럼 미국 시장에서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렌트비와 집의 렌트비와 그리고 가솔린 가격인데 이 가솔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다시 한번 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시장의 하락을 촉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우려감들은 나올 수 있고 오늘 또 베이지복에 대한 코멘트가 좀 나오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보수적인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서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금리 인상 언제 멈출지 아직 모르고요. 당연히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까지 점치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근데 더 떨어지자니 실적이라든지 좋아지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런 얇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한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한 종목들로 굉장히 좀 슬림화시켜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주와 같이 확실한 배당이 하반기에 좀 나오면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다. 그러면 이 좀 매력도가 있죠. 그래서 오늘주 같은 경우도 은행주들 매기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은행주 외에도 배당이 확실히 좀 들어온다라면 하반기에 좀 부담이 덜하죠. 확실한 수익률을 좀 보장해 주면서 가격적으로 좀 싸다.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적이다. 이러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배당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특히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4분기까지 좋으면 더 좋고요. 이런 종목들로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은 우선은 모르겠고요. 이 지금 3분기 사실은 2분기만 하더라도 2분기에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은 23년도 하반기 혹은 23년도 상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24년도 상반기 실적은 조금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장의 투자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23년도 3분기 혹은 4분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만 좀 대응을 하면서 좀 압축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섹터들 좀 살펴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업종들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죠. D램이 3분기고 4분기 낸드입니다. 이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들 가지고 있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3분기 호실적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WTI 많이 오르면서 오늘 많이 올랐었다가 좀 사실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정유주들 국제유가 수준은 80달러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제마진도 10달러를 훨씬 넘어선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반기에 정제마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정제마진이 통상적으로 좀 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에 좋은 모습들 많이 나타나는데 정제마진도 좋고 그리고 저 국제유가도 좋고 근데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고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다. 이런 포인트 있기 때문에 정유주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면세점 실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본격적으로 이제 9월부터 들어옵니다. 9월 중순 이후부터 들어올 텐데 9월에는 추석도 있고요. 중국에서 여러 소비에 대한 활성화가 될 만한 모멘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면세점주들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이 공통점이 하반기 실적입니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양대시장 마감을 앞두면서 더욱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 역시도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인데요. 1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8,99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비코 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DDR5와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8% 넘게 빠지면서 지난 거래일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89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휴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7% 넘게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면서 19,9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오늘 음봉을 좀 길게 그리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6%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6,86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리언트 살펴보겠습니다. 유망한 항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6%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7,3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를 먼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대주주인 현대차의 매각 소식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악재 모멘텀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슈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상당히 우량한 회사죠. 20년도 매출액 317억이고요. 21년도 369억, 22년도 434억, 23년도 예상 매출이 514억 정도가 됩니다. 20년도 20부터 23년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20년도 45억에서 21년도 67억, 22년도 97억, 23년도 예상 영업이익 100억 넘어가거든요. 4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을 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영업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좋고요.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락을 하느냐라는 이유를 살펴보면 수급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슈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에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일부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4.9% 정도, 약 15%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슈어소프트가 스펙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하면서 절반 지분에 있어서는 4개월 보호예수,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6개월 보호예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월 보호예수가 끝났죠. 끝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지분 385만 주 7.46%를 이 블락딜 방식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보통 블락딜로 처분을 한다 그러면 가격을 할인을 해서 처분을 하게 되죠. 이 할인된 가격만큼 시장에서는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시장에서 매도로 나오게 되죠. 처분 단가는 9,838원입니다. 최근에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움직였을 때 일부 할인해서 이 처분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주가 9,000원 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수급적으로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죠. 당연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처분 단가 유사한 자리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런 수급적인 모습은 하루 혹은 길면 이틀 정도 안에는 대체적으로 해소가 되는 게 수급적으로 블락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슈어소프트의 현대차의 주당 취득 단가를 본다라면 5,339원인데 문제는 이번에 절반 처분했죠. 9,838원에 처분을 해서 거의 한 80% 정도의 수익을 거뒀는데 나머지 절반도 2개월 뒤에 또 보유예수가 해지가 된다라는 게 악재가 또 있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 385만 주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네, 사실 굉장히 좀 길게 보시는 분이라면 2개월 뒤가 아니라 6개월 이상, 만 1년 이렇게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슈어소프트는 금년에도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량한 회사는 맞습니다만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월 뒤에도 지분 한 번 더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분을 추가 매도할 수 있는데 취득 단가가 5,339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급적으로 한 번 더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 전략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시기상으로 만약에 이 슈업소프트를 접근하고 싶으시다라면은 좀 안정적인 부분은 2개월 뒤에 현대차에서 나머지 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수급적인 이유를 살짝 피해서 슈어소프트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좀 안정적인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슈어소프트 현대차의 주당 취득 단가인 5,339원보다 높은 자리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 2개월 후에 추가로 또 매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망가자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후에 접근하신다면 조금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아비코 전자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기도 했고요. 또 아비코테크에 금전을 대여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우선 이 야비코전자 약재가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한 번 더 나왔죠. 금전 대여도 사실은 이 좋지가 않죠. 보통 어딘가에 이 모회사에서 상장사에서 다른 자회사로 금전을 대여했다 그러면 보통 상장사에 있는 자금들이 다른 데로 뭐 물론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다시 받겠죠. 근데 돈이 나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8월 31일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시장에서 좀 악재로 한 가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2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았죠. 이 아비코 전자를 보면 DDR5의 수혜주 중에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DDR5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아비코전자 10,000원 정도에서 많이 오랫동안 거의 1년 정도로 움직였다가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위아래로 한 1-2천 원 정도 움직이다가 이 금년 들어서 거의 2만 원에 가까운 주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은 DDR5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DDR5의 본격 수혜 시기는 사실은 근데 23년이 아니라 24년이거든요. DDR5의 본격적인 세대 교체는 24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한번 좀 출렁였는데 금전 대여도 한 번 더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4년도부터 본격 교체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DDR4가 이제 DDR5 전에 DDR4가 있었는데 DDR4에서 전환율이 50%가 되면서 2016년에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24년과 25년도 이때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때 다시 한번 또 가파른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자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제가 아까 오늘 시장 말씀드릴 때에 내년 실적보다는 우선 올해 하반기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도 주식이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을 좀 더 슬림화 그리고 좀 더 안정적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년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코전자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뭐 거의 90% 이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면 좋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오늘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실적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라면 14,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하셔도 좋을 만큼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14,000원, 손절 가격은 12,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코 전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도망가자 전략을 먼저 제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이어서 살펴보면요. 다시 매수를 해보신다면 14,000원대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500원, 목표 주가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스택 인베스트먼트를 구조를 해 볼 텐데요. 사모펀드 2조를 모았는데 결성 목표액을 4천억 원 더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악재성 요인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을까요? 네, 사실은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대감들이 나오죠. 굉장히 VC와 PE가 환경이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나왔던 게 이 테슬라 충전 시절 납품권을 보유한 대형 채비의 2대 주주 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지분율이 더 늘렸죠. 그러면서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됐고 시장에서 여전히 굉장히 좀 핫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충전 시설 관련된 지분이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VC와 PE가 최근에 환경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메말랐죠. 부동산 레고랜드로부터 시작된 촉발된 이 유동성 사태들이 실질적으로 더 크게 악재를 만들어낸 건 VC, PE 이쪽의 비상장 투자 그리고 대체 투자 이쪽이 좀 더 많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특히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이 AUM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펀드 운용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조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린다. 사실은 2조 원 자체만으로도 1조 원이 넘는 운용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우수한 투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은 수급적으로 좀 매도가 특정 창구에서 좀 많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성장은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스택 인베스트먼트는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 버티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할 때는 제가 통상적으로 좀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정 지분을 가진 창구에서 좀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매도가 대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승분도 대부분 반납이 되면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특정 창구의 이런 매도도 아마 기타 법인 창구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버티자라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발생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손절 가격은 6,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인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매수하신다면 현대주가에 해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6,500원, 목표 주가는 전 고점인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달 30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에이펙트는 지금 2%대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아직 시세 분출 전일까요? 네, 이 종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요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KBG. 네.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에이펙트는 갖고 계시면 됩니다. 갖고 계시고 아직까지 대응할 흐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홀딩 말씀드리고 지금 화면에 KBG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음봉
요거 좀 말씀드렸는데 요런 현상이 또 나온지 좀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방송하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그 흐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참 양봉으로 이렇게 뻗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개나리 상승이 나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KBG 같은 경우는 포트에 제외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든 아니면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되면 그때 보던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BG는 일단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별다른 뚜렷한 흐름이 나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홀딩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에이펙트는 보유를 해보시면 좋겠고 KBG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리뷰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달 16일에 공략을 해주신 파두의 경우에는 17%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차익 실현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 이것도 갖고 계십시오. 뭐 에이펙트하고 파드는 똑같은 의견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뭐 17%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한 45,000원 뭐 돌파해가지고 좀 더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뭐 매도를 하던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하던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지금은 파드 같은 경우도 에이펙트처럼 일단 홀딩해서 홀딩하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파두 같은 경우도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 15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식 그리고 위고비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좀 상승하는 네네.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저는 10월 달까지 네. 두 개의 테마라고 해야 될지 섹터라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그냥 네. 섹터라고 할게요. 네. 저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하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만 치료제에 제한된 바이오하고 네.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 아마 좀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둘 다 이제 이벤트들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시세가 식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로봇과 비만 치료제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군요. 네. 이미 제가 말씀드렸나요?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일단은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6월 달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13kg 정도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네. 되면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단식 그리고 위고비 네. 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도대체 위고비가 뭐냐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1차적으로 먼저 급등이 나왔고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그리고 이에 계속해서 주목이 됐던 종목들이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일동제약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올릭산 종목이 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이슈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누구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는 건 조금 물론 비만 치료제가 실체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약 가치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정률적 분석이라든지 객관적 네. 증거를 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객관적 근거를 해서 좀 상세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건 소위 말하는 전문가 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조금 이제 분석이 안 되는 성격이었던 이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상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뭐 물론 나와서 수익이 나면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네. 이런 것들도 자칫 빠르게 식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어서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단식 그리고 뭐 이 다이어트, 비만 이런 것들은 뭐 남자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여성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네. 분야로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임상도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 진행이 될 건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모멘텀이 이제 10월 달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월 달에 이제 당뇨병 학회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만을 얘기하다가 당뇨병을 왜 얘기하냐 이렇게 네. 말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GLP-1이라는 이 물질이 있는데 네. 요게는 원래는 그 혈당 수치 조절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뇌포만 중추를 자극을 하게 되면서 식욕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비만 치료제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뇨, 비만 치료제 이렇게 통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어쨌든 유럽에서 이런 학회가 좀 진행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월 달까지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뭐 바이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최근에 뭐 삼성탄 제약이라든지 일부 호재가 있는 뭐 시데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호재가 있는 뭐 바이오 신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비만 치료제 오늘 관심 섹터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비만 치료제 관심 섹터로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종목부터 일단 공개를 해주셔야 될 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동제약이요. 오늘 관심이 많은 종목이죠. 네네. 요거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것들이 펩토론이 제가 계속해서 펩토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펩토론 많이 올랐거든요. 뭐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펩토론처럼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매수는 네.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펩토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지금 6월 달 머스크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요게 상승 출발점 가격을 7,500원 정도 보게 되면은 47,000원까지 오르면서 거의 6배 이상, 6배에서 한 7배 사이, 650%, 6,500도 이제 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뭐 이런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스럽다라면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목을 드렸을 때는 상한가 절대 안 들어갔었습니다. 네.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장후반 쪽에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 제가 삼천당 제약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요게 이제 상승할 만하다는 어떤 가치가 된다라면은 그 다음은 차트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유사한 차트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천당 제약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차트를 좀 당겨보게 되면은, 네.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은 8월 24일 날 상한가에 들어갔고 아래쪽은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요것도 점상한가 범죄에 들어간다고 볼게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갭이 발생된 갭 상승에 의한 갭 상가에 들어간데 그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은 보통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소멸 갭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네. 7만 아래쪽 떨어지기 마련인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이 테마라든지 이슈가 식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동제약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천당 제약보다는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많이 유발이 됐다는 점도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한가가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는데 네. 어쨌든 뭐 내일 쪽에 만약에 일동제약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삼천당 제약처럼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한번 올라타가지고 삼천당 제약처럼 한번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정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임상일상 네. 시험 계획 승인을 현재 받은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미약품을 제외하고 지금 언급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전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임상하고 본임상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사람한 대상으로 하는 게 본임상이고 사람한테 임상하기 이전에 동물이 한지 시험관 테스트를 하는 게 전임상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임상 단계예요. 그런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본임상, 일상 이 계획 승인을 받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본임상이 진입이 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어찌 보면은 진척도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일동제약 한번 발문만 하고요. 그리고 네. 좀 전에 차트도 보여드렸지만은 최근까지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승의 출발점일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은 일동제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일동제약 사실 오늘 뭐 굉장히 네. 급등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뭐 오늘은 당뇨와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올라가지만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잖아요. 이쪽들은 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어찌 보면 시장이 가끔씩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일동제약을 얘기하게 되면서 당뇨병하고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긴 하지만은 그 얘기가 오늘이 언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죠? 네. 전혀 안 됐잖아요. 네. 그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만약에 네. 어떤 이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리면서 그 파이프라인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다 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시장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를 올리는 시장이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비만 치료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것만으로 충분히 상승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일단 참고해서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만 집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상승이 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수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 이렇게 네.
좀 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비만 치료제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이게 이슈가 되게 되면서 그쪽으로 제한돼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것만 보셔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걸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자는 네.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 쏠림 현상에서 보고 싶은 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대응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종가에 베팅해도 괜찮은 거죠?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가격 전략은 네. 매수가 가능하다라면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네. 상한가 잔량이 7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분명히 내일 오늘 상한가보다 아예 저는 가격을 준다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가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원하신다면은 일단 오늘 종가 이하, 그러니까 네. 25,000원 이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목표가를 24,000원을 잡았는데 제가 종목을 드릴 때 가격이 2만 원 정도, 2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2만 원에서 20% 정도를 일단 먼저 볼게요. 그래서 24,000원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18,500원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2만 원에서 설정한 가격이다 보니까 조금 낮은 거니까 요거는 추후에 AS를 하게 되면서 또 수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오늘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상승의 출발점이다라는 관점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일동제약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띠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점차 장 마감을 앞두고 하락세가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0.74% 내림세로 2,562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들면서 917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대, 기관은 2,000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3,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다만 매수나 매도 규모는 조금 적은 편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300억 원, 기관 투자자들 2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5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조금은 아쉬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오늘 장 개장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렇게 상승 목표가 하락 종목사가 팽팽하게 맞섰었거든요. 네. 근데 힘의 균형이 결국에는 종가에 깨져버렸네요. 장 초반 같은 경우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목표가 하락 종목사가 700종목, 700종목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 힘이 팽팽히 맞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종가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 수가 897, 상승 종목 수 586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결국 매도 쪽으로 깨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라면 내일 뚜렷한 변수가 없다라면은 하락으로 만약에 미국 증시 상승해서 상승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하락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뭐 일단은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짚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만약 종목도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빠지게 되고 시장 지수도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재, 이슈 이런 것들은 결국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란지 수급이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종목별 등락 현황을 그러니까 증시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네.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 좋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수급도 그렇고 뭐 종목별 등락을 봤을 때 하락 종목 수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봤을 때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좀 바뀌어버렸는데 네. 아무래도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 지금 CT가 시리만 목표가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업종 이슈거든요. 종목을 보실 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 같은 경우는 최하단에 종목이 있고요. 그 위에 업종이 있고 최상단에 이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네. CT증권의 어떤 보고서 같은 경우는 결국 종목 업종 이슈라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좋은 이슈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럼 시장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 장비까지 좀 약세를 보인다. 요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조용하잖아요. 네.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이슈가 발생되면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 시장에서도 기댈 언덕이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업종에 좀 호재가 될 만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또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힘이 빠졌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CT가 반도체 보고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12만 원 매수 목표 주가 보고서를 내는 그날 네. 저는 그날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2차 전지에서 반도체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고 반도체라기보다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라고 말씀드리는 게 2차 정확할 것 전지 같아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쪽에서 좀 힘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만 이제 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뭐 AI라든지 로봇이 좀 또 힘이 좀 빠진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오늘 약간은 좀 아쉬운 시장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봤을 때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이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에 대해서 오늘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수급 양상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빨간불을 켜고 있던 코스닥마저도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역시나 상승하는 업종이 적은 모습이 관찰됩니다. 섬유의복 업종이 그나마 강세를 보여줬네요. 2%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업과 보험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요. 종이 목재 업종에서는 그래도 6%대, 5%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화기업에서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업종 지수가 빨간불을 켠 건데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이 목재 이슈보다는 전액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컴퓨터 서비스와 자격 업종에서 2%대 내외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주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양대 시장 온도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9월에 종목별 장세가 전망이 되는 만큼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에 따른 트레이딩 혹은 3분기에 실적이 좋은 섹터를 분할해서 매수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펀더멘털이 중요 요인이다라고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하반기에 실적 호조 섹터 위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섹터로 반도체와 면세점, 정유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멤버가 좀 바뀌었네요. 일단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는 말씀인데 이제 김시현 팀장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 맞죠? 어찌 보면 지난번에 저도 한 말씀드렸듯이 네.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달 이렇게 파악이 되는 일정이 있다라면은 그거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일부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게 되면은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지금 순환매가 너무 짧아요. 오늘은 바이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AI,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는 또 자율주행, 그전 같은 경우 또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지금 연속성이 없이 이렇게 날마다 계속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은 또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 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지만은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 호조 제가 자꾸 디스를 하게 되는데 자꾸 디스를 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이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실적도 물론 좋아요. 실적 물론 좋은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같은 경우에 종목 이슈, 업종 이슈, 시장 이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적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시장이 조금 정체가 돼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을 뚫을 만한 어떤 실적 모멘텀이 발생된다라면은 충분히 저도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하이스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서프라이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라면은 이 하이닉스의 어떤 서프라이즈 분위기가 과연 주가에 반영이 될까? 여기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좀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공감하는 일단 뭐 이 팀장님들 그리고 뭐 대표님들하고 이제 상무님들이 보게 되면은 일단 김신 팀장이 얘기한 게 어찌 보면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일 이제
괜찮은 뭐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멀게 쓰세요. 봐도 되죠. 저 팀장 그 이사님께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좀 악필이라 제가 그냥 질문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아보셨어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종목 질문을 좀 먼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좀 문의가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라도라지님께서 TPC가 네, 보라도라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TPC가 변동성이 심하고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을 좀 전해주셨거든요. 네. 요거는 네. 일단은 이제 조금 전에 KBG라는 종목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 관련돼 가지고 TPC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뭐 기존에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SB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흐름이 나올까라는 관건인데 저도 이 종목을 솔직히 말하면 타 방송에서 추천했어요. 그래서 아마 네. 이분이 타 방송에서 보고 이게 여쭤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8월 31일 날 20% 장중에 종가상 11%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좀 치고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추천했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기간 조정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온지 보세요.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바로 자르십시오. 왜냐하면은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딱 나오잖아요. KBG.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 요 자리,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돼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TPC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찌 보면은 힘의 균형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방향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로봇 관련된 이슈가 10월 달까지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일단은 TPC는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는 봐야겠네요. 일단 네. 홀딩 홀딩? 네. 하고 나서 로봇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매도보다는 반등이 나온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셔도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내일은 또 뭘 봐야냐면 일단 로봇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로봇은 네.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단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조금 조용합니다. 조용한 상황들인데 이번 달 중순에 이제 또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시훈 팀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 국토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취소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중순쯤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게 되면은 추나베가 짧긴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리스트업 차원에서 한번 일단은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매일매일 일정이라든지 이슈 같은 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는 이슈도 있고 안 가는 이슈도 보니까 있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게 좀 지속될 만한 이슈다 싶으면은 추후에 3, 4일 정도 더 보고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단발성 이슈다. 그럼 이건 그냥 특징 주거나 하고 그냥 버리는 게 그냥 보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짧은 수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타순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한번 그래도 볼만한 테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로봇주는 다른 분들이 안 가지고 오셔서 가지고 오셔서 안 가지고 오신 거니까 언급을 많이 했을 것 언급을 많이 같아가지고요.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로봇주도 그럼 봐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로봇주에 대해서 어떻게 선별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이슈가 너무 많아요. 삼성 이거는 아마 많이 언급이 안 됐을 건데 삼성 시스템 LSI 컨퍼런스 이름 또 까먹었네. 아까 메모를 했는데 이게 10월 달에 그 검색 한번 하면 나오실 거예요. 그 삼성 시스템 LSI 관련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아시겠지만 하나 로보틱스가 또 10월 달에 설립이 되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계속 봐야죠. 네. 네. 너무 빨리 끝냈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슈어소프트테크와 아비코전자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구조해 드렸는데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만 매수 기회 직면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일동 제약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급부상하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의 승부수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